사람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인생을 기록하고 남깁니다. 현대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SNS로, 부모님 세대에서는 손수 작성한 일기와 편지로, 그보다 더 이전에는 한 폭의 그림으로 압축해 담아내기도 했죠. 그 중에는 명화로 남아 전해지며 숱한 영감을 전해주는 작품들 또한 존재합니다. 그들이 남긴 한 폭의 이야기들은 말없이도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속삭여주는데요. 이러한 속삭임은 늘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죠. 아주 음울하고 어두울 수도 아름다운 이면에 그려진 서글픈 현실을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그 기묘한 비밀들을 감추고 있는 명화 몇 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키클롭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를 그려낸 듯한 그림 키클롭스. 알몸의 여인이 꽃이 핀 동산에 누워 잠들어 있고 외눈의 거인은 동산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몰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색채로 그려진 그림 속 거인은 어딘가 기괴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당최 가늠할 수가 없죠.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를 원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화에 따라 그림을 해석하면 첫사랑에 빠진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무스가 바다에 이어져 갈리테이아 앞에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제멋대로 행동하던 난폭한 거인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앞에선 그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죠. 다시 그림을 살펴보면 초점이 없었던 거인의 눈에서 공허함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딜롱 르동. 기묘한 환상의 세계를 다룬 화가는 18세기의 프랑스 화가인 오딜롱 르동.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성장한 그는 여타 현실적인 그림보다는 존재할 수 없는 환상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르동의 친구는 검은 목탄이었는데요. 검은색 하나뿐인 목탄으로 그는 그만의 흑백 세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르동은 커가면서 점점 더 예술에 매료되었고 시인 샤를 보를레르,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에드거 앨런 포 등의 인물들을 만나며 자신의 세계 또한 확장해 나갔습니다. 어딘가 서글퍼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는 울고 있는 거미, 이와 상반되는 음침한 미소에 웃고 있는 거미, 망망대해 위에 조각배를 가만히 바라보는 머리, 물의 수호신 등 르동은 특유의 검은 색채를 사용한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그림은 하나같이 실제 않은 대상이 아닌 환상의 존재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의 우울함이 전해지는 듯 했죠. 이후 개인전을 열고 몇몇 이들의 인정을 받으며 예술계에 자리매김을 한 르동은 에드거 앨런 포의 시를 토대로 제작한 석판화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에드거 포에게 무한대로 여행하는 이상한 풍선과 같은 눈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기괴함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로 치켜뜬 거대한 눈알 하나, 그 아래 매달린 접시에 담겨있는 잘린 반쪽짜리 머리까지, 이유도 목적지도 알 수 없이 흑백으로만 그려진 소름 끼치는 석판화는 당시에도 아주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그가 어둠을 너무 가까이 한 탓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전반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로부터 2달 뒤엔 여동생도 사망, 절친은 복막염으로 죽고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그림을 높이 평가해 주어 예술계의 길을 만들어준 작가 에밀 앤느캥은 르동의 초대로 집에 방문했다가 강에서 익사하였죠.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이 그려낸 어둠의 세계에 깊게 발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은색은 가장 본질적인 색이다. 그 어떤 색깔보다도 깊이 있는 색이다. 르동을 색채의 세계로 이끌었던 것은 49세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아이였습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 르동은 이때부터 보다 더 다양한 색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인생 주변을 두텁게 둘러싸고 있던 흑색의 벽이 무너져 내리자 잊고 있던 빛깔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탄생한 감은 눈, 아폴론의 전차, 꽃병, 그리고 키클롭스는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이전의 작품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그의 그림 양상은 훗날 수많은 예술인들에게 저마다 다른 식의 영감이 되어주었는데요. 흑백으로 그려낸 그의 무의식은 초현실주의자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채 그림들은 야수파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나의 출발점은 르동의 미술이다. 오피리아.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여주인공 오피리아. 그녀는 사랑하는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져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에 의해 죽은 나의 아버지, 평행선을 달릴 수 없는 갈등 속에 결국 죽음을 택한 오피리아는 수백 년간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었는데요. 이는 19세기 영국의 화가였던 존 에버렛 밀레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가 1850년부터 1년여간 그려낸 오피리아는 현대에 들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걸작이라 평가받습니다. 우거진 숲을 속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여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허망한 눈과 힘없이 처진 몸, 여인의 상황과는 대비되는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 오피리아의 최후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명화인데요. 하지만 당시 밀레이의 오피리아가 받았던 평가는 혹독하기 그지없었죠.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존 에버렛 밀레이. 밀레이는 어렸을 적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1살에 최연소로 영국 왕립미술원에 입학하였으며 재학 중 각종 상을 휩쓸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밀레이는 커가면서 전통적인 미술 교육에 점차 반감을 가지게 되죠. 이에 그는 뜻을 함께하는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라파엘 전파라는 그룹을 창설합니다. 그들은 관습적이고 암기에 의한 표현은 멀리하자는 라파엘 전파의 정신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예술계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 최고의 예술 비평가였던 존 러스킨이 타임지에 라파엘 전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쓰면서 밀레이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 밀레이는 역작을 그려내기로 결심, 햄릿의 가장 극적인 장면인 오피리아의 최후에 도전합니다. 그는 혹스밀강 근처에 자리를 잡고 7월부터 하루 11시간씩 주 6일의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12월까지 5달 동안 집요하게 자연을 그려내는 데 성공한 밀레이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림 속 인물 오피리아였죠. 마음 같아선 강물에 여인을 띄워놓고 그리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밀레이가 대안으로 택한 방법은 실제 사람을 물이 가득한 욕조에 넣어놓고 죽은 사람처럼 있어달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는데요. 햄릿 속 오피리아처럼 모델에게 죽음을 앞둔 여인과 같이 연기해달라는 말이었죠. 모델은 욕조 안에서 얼굴만 내놓고 수시간, 수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오로지 그림에 대한 광기로 탄생한 작품 오피리아.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오피리아가 잡초가 우거진 도랑 속에 누워있는 여인으로 둔갑했다. 젖자는 소녀가 물에서 놀고 있는 그림 같다. 비판에 이어 조롱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반응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이어가던 밀레이는 또다시 인생의 새 국면을 맞게 되죠. 그것은 지금도 자신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러스킨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아내 그레이 때문이었는데요. 러스킨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집에 방문한 밀레이가 그레이와 사랑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가 그려냈던 비극 속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술가 자신에게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밀레이에게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은 그레이는 결국 러스킨과 이혼하게 되었고 밀레이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후 밀레이는 라파엘 전파 러스킨과 멀어졌지만 사파가와 초상화가로 활동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이후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던 오피리아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극찬을 받으며 다시금 주목받았고 지금은 영국을 대표하는 그림 중 하나가 되었죠. 이처럼 명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림은 곧 작가이며 그 긴밀한 거리감은 이를 감상하는 현대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데요. 한 점의 그림과 함께 살펴보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위 소개된 이야기들의 부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영상으로 소개하지 못한 다른 명화 이야기들은 더 기묘한 미술관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종합 베스트셀러인 기묘한 미술관에 뒤이어 나온 더 기묘한 미술관, 프랑스 문화 공인 해설사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진병관 작가는 이번 더 기묘한 미술관을 통해 독자들을 또 한 번 신비로운 그림의 세계로 초대하죠. 하나의 그림이 열어주는 미스터리의 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화,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 매혹적인 스토리텔링과 함께 살펴보는 100여 점의 명화들은 독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선사할 것입니다. 모든 작품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미스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시고 책에 대한 기대평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더 기묘한 미술관 책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